요즘에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반려동물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노령화도 점점 더 많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노령동물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종양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국내의 데이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외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개고양이 모두 40%에서 50%까지 종양으로 인해서 사망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추세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암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항암 치료가 모든 암 환자들에게 다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도움이 되는 몇몇 암에 있어서도 어떤 항암제가 이 환자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이전에는 이제 PDST 검사가 있기 전에는 알지 못한 채로 논문이라든지 기존 사전 연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항암제들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 항암제가 듣지 않는 것인지 이 항암제가 이 암종에 안 맞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제 항암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부터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까지 항상 좀 고민이 되는 게 종양내과를 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같은 고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PDST, 동물에서 PDST가 적용된 부분이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불과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작년 봄 정도부터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데이터가 좀 적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는 PDST를 바탕으로 항암제를 선택해서 항암을 한 환자들이 기존의 본인에게 맞지 않는 항암제이더라도 기존에 사용을 했던 효과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사용한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PDST의 결과에 따른 항암제 선택을 한 환자들이 좀 더 반응도 좋고 생존기간도 길어진다 이런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가 동물 환자에도 유사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 항암들을 PDST 검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항암제를 선택할 때 이 항암제가 이 환자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사실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PDST라는 검사를 함으로써 이 환자에게 적합한 항암제를 좀 더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PDST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척 아끼고 오랫동안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가 한 마리 있는데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가락 끝에 비만세포 종양이라는 강아지들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피부 종양인데요. 이제 처음에 지역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악성도가 높은 비만세포 종양이다라고 해서 내원을 하셨는데 근데 실제 악성도가 높은 아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그 술부 상태를 가지고 있고 회복도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쪽 병원에서는 PDST라든지 이런 검사를 하지는 않으셨었으니까 이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조립검사 결과를 받아봤을 때 악성도가 굉장히 높은 어그레시브한 종양이어서 항암이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 비만세포 종양이라는 거에 준해서 일반적인 항암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발을 하고 나서는 그때 이제 보호자분께 그때는 조직이 없어서 이제 이걸 못했지만 이번에 할 때는 PDST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광범위 절제 수술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PDST도 같이 했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것들도 PDST에 같이 넣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점수가 되게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던 항암제를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잘 듣지 않는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 재발하는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수술을 하실 때도 환자의 상황이 항암을 해야 될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같이 검사를 해놓는 게 좀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